공손추 상 두 번째, 호연지기를 기릅시다. 대화체가 중심을 이루는 맹자에서 한편의 논문처럼 유장한 논리적 흐름이 돋보이는 글을 찾는다면 호연지기에 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넓은 기상인 호연지기, 성급히 조장하지 말라는 알묘 조장은 물론 상대의 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연, 공자에 대한 극찬으로 백성이 있은 이래로 공자만한 인물이 없음을 줄여 말하는 생민이래 등 다양한 표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묻는 공손추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제나라 재상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 도를 행하시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패자가 되게 하거나 왕도를 실현시켜 나가시는데 크게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막중한지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40살이므로 자연스럽게 행할 뿐이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다면 선생님의 용맹은 맹분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맹분은 겁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역량은 충분히 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혈기에 사로잡힌 마음을 잡는 것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고자 같은 사람은 나보다 앞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국가의 중임을 맡아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공손추의 질문은 맹자가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이 40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맹자의 답변에서 그 이의 당찬 기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손추는 겁없이 밀어붙이는 맹분이나 자기 의견을 고집스레 주장하는 고자와는 달리 자신은 부동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맹자의 정신적 경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 먼저 북궁유가 용맹을 기르는 방법은 피부가 찔려도 움츠리지 않으며 눈동자가 찔려도 피하지 않아서 남에게 털끝만큼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마치 시장이나 조정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생각하여 반드시 되갚았다. 보통 사람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는 것처럼 또한 만승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으려 하였다. 만승의 군주를 찌르는 것 보기를 마치 보통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여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재우가 없어서 험담하는 소리가 이르면 반드시 보복하였다. 이는 크고 작건 반드시 이기려고만 하는 자객과 같은 사람이니 필승을 신념으로 삼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와는 달리 맹시사가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그 자신이 말했듯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보면서도 마치 이길 것처럼 마음먹어야 한다. 적을 헤아린 뒤에 전진하며 승리를 생각한 뒤에 교전한다면 이것은 용기가 없어 상군의 적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나라고 해서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다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앞서 나갈 뿐이다 라고 했듯이 그는 전쟁터의 용사이니 두려움 없는 것을 주로 하여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는 자이다. 두 사람의 용기를 증자와 자하의 학문에 비유하면 맹시사의 아무 계산 없이 자기만을 믿는 용기는 자기 몸에 돌이켜 진리를 올곧이 지켜나가는 증자와도 같다. 반면에 기어코 남을 이기고자 하는 북궁유의 맹목적 용기는 독실히 성인을 믿고 따르려는 자하와 비슷할 것이다. 두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는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으나 내면을 지키려는 맹시사의 지킴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기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궁유와 맹시사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은 것은 모두 혈기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의리의 용맹이 아니다.
이전에 증자가 제자인 자양에게 했던 말이 있다. 자네는 용맹을 좋아하는가? 반드시 큰 용맹을 좋아해야 옳으니 내 일찍이 공자에게 들은 큰 용맹이 있다. 스스로 돌이켜 올바르지 못하면 비록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렵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이켜 올바르다면 비록 10,000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시사의 용기는 북궁유보다는 낫지만 한 몸의 혈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증자처럼 스스로의 마음에 돌이켜 이치에 따라 올곧음을 핵심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만 못하다. 자신을 반성하여 이치를 쫓는 것이 증자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던 방법이다.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맹자가 보기에 북궁유처럼 상처받지 않으려는 맹목적 저돌성도 있고 맹시사처럼 심지를 굳건히 다져가며 내면의 강인함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자가 말했던 자반이축, 즉 스스로를 돌이켜 올바르라면 비록 10,000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다는 올바름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묵묵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일상의 성실성을 더해갔던 증자가 그랬던 말입니다. 그러나 공손추는 아직도 맹자가 말한 진정한 용기에 대해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합니다. 맹자가 40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은 것과 고자가 맹자보다 먼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음을 동요하지 않은 것과 고자가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의 말에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애써 구하려 한다면 마음이 흔들림으로 그 말을 놓아두고 마음에서 이치를 구하지 말라.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제어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하며 애써 기운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즉 그는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후자처럼 마음에 납득이 안 되면 애써 기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에 힘쓰려는 것이니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나 말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에서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 확실히 잘못이다. 의지는 마음이 향하는 것으로 길을 이끄는 장수이고 몸에 가득 찬 기는 의지의 졸병이니 의지가 최고이고 기는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잘 간직하는 한편 그 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미 의지가 최고이고 기가 그 다음이라고 하시니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한 그 의지를 잘 간직하고도 그 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지가 한결같으면 기를 움직이고 기가 한결같으면 의지를 움직이게 된다. 지금 어떤 사람이 뜻밖의 갑자기 넘어지고 일이 있어 다름박질 하는 것은 기운이 그 안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그 마음도 동요되어 편안할 수 없으니 이것이 기운이 전이라면 뜻이 동요된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뜻을 반드시 간직하고 또한 기운도 마땅히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자의 부동심은 마음에 동요를 주는 기운을 억지로 잠재우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육체를 지닌 인간인지라 기가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마음을 좌우하는 근원지로서 의지를 우선적으로 잘 간직하는 동시에 기를 안정시켜 길러가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부동심을 유지하는 필요한 두 축이라 보았습니다. 맹자의 말을 들은 공손추는 평소 어떤 점을 잘해서
그렇게 마음에 동요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장점이 있으신지요? 나는 상대의 말을 잘 알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고자가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은 반면에 맹자는 상대의 말에서 그 잘잘못의 까닭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자는 고자처럼 마음에 동요를 주는 기운을 억제하기보다는 드넓은 기상, 즉 호연지기를 잘 길러서 마음이 성대한 본체와 작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내포된 의미를 알면 진실을 볼 수 있어서 미혹되지 않을 것이요. 드넓은 기운을 잘 길러가면 흔들리지 않고 일에 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길을 잘 길러 본래의 참 모습을 찾아가려는 호연지기는 바로 이 장의 핵심이며 특별히 호연장이라 일컬으며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란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기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써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호연지기가 천지의 사이에 꽉 차게 된다. 그 기가 의와 도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성대하여 끝이 없으며 또 지극히 강하여 굳세고 굽히거나 흔들릴 수 없다. 스스로를 돌이켜 올곧은 마음으로 기르고 조작해서 해롭게 함이 없으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될 것이니 결코 평범한 기운으로 비유할 수 없다. 만일 올곧게 길러서 해침이 없으면 그 기운은 충분히 천리의 자연스러움인 도와 사람 마음의 떳떳함인 의에 짝하게 된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주리듯 호연지기를 길러서 도의에 합치하지 못한다면 큰 일에 직면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된다. 이 호연지기는 의리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 의리에 합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일마다 의리에 합하도록 노력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아니하고 땅을 굽어 살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강하고 곧은 마음을 지닐 것이다. 이처럼 의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습하여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두 가지가 우연히 의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아니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행동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바가 있으면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듯 호연지기 역시 굶주리게 된다. 이것은 마음의 만족 여부가 한결같이 의리를 얻고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리란 내 마음에 있는 이치이므로 고자가 일찍이 의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니 이는 의리를 외적 상황에 따른 처신으로만 돌려 자기 마음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의리가 마음 밖에 있는 것이라면 의리를 쌓아두지 못하게 되니 그렇다면 드넓은 호연지기가 말미암아 나올 것이 없게 된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울컥 치솟는 울분도 중요하지만 맹자는 자연스럽게 내 속에 축적된 의리의 힘을 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지극히 크고 강건한 그 마음을 잘 길러서 천지를 한 몸처럼 보듬고 가려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천지를 안고 가려는 그 마음이 결코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맹자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의 과정에 비유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는 마땅히 의리를 모으는 것을 일삼아 스스로 항상 돌이켜 곧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송나라 사람처럼 그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오래되면 마땅히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송나라 사람은
벼싹이 빨리 자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어느 날인가 벼이삭을 길게 잡아 뽑아놓은 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나는 매우 피곤하다. 내가 벼싹이 자라도록 도왔다고 하자 그 아들이 급히 달려가서 보았더니 벼싹은 이미 말라 있었다. 천하에 벼싹이 자라도록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 자가 적으니 유익함이 없다 해서 뽑아버리는 자에 비유하면 벼싹을 김매지 않은 자이요 억지로 조장하는 자는 벼싹을 뽑아놓은 자이다. 이는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치는 것이다. 맹자는 싹을 뽑아 자라도록 돕는다는 알묘 조장의 가설을 통해 목적만 바라보고 성급히 하다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잊지도 말고 조장도 없는 자연스러운 숙성의 단계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호연지기를 길러 을이 그 자체로 충혈된 도덕적 인간의 모습에서 그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내공의 힘을 보여줍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전해들은 공손추는 앞서 맹자가 상대의 말을 내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한 지연의 의미에 대해 묻자 맹자는 답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치에 밝은 다음에 말에 병통이 없다. 만일 이치에 공평하지 못하면 말이 편벽되고 기울어져서 다만 한편만을 말하므로 이것을 일러 편벽된 말이라고 한다. 편벽됨이 지나치면 방탕해져 그 말이 이것저것 두루 넘치면서 방탕한 말이 된다.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 주변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음란하고 괴이함을 말하는 간사한 말에서 그 마음이 다른 길로 빠져 미혹되어 올바른 길을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사함이 지나치면 둘러 말하기 일수인데 도피하는 말로서 공공하고 통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도망쳐 왔다는 것을 알았다. 말에서 드러나는 편벽되고 방탕하고 부정하고 도피하는 네 가지 병통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고 정치에도 피해를 끼치며 일도 해치는 근본이 된다. 비록 성인이 다시 살아오신다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마음을 잘못 쓰면 정치에 피해를 준다는 나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고자가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병통을 자세히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정치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맹자의 거침없이 쏟아지는 달변에서 그가 상대의 말을 알며 자신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부럽기만 하고 도덕적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에 존경이 더해집니다. 맹자를 공자와 같은 성인의 버금가는 아성이라 칭하는 이유이겠지요. 제자인 공손추는 그런 스승을 다시 생각하며 말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제아나 자공 같은 사람은 이치에 의거해서 말을 잘하였고 여무와 민자, 안영 같은 사람은 덕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장점이 있었음에도 서로를 겸하지 못하였는데 공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했지만 스스로 겸손하여 말과 실천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을 안다고 하였으니 이는 말에 능숙한 것이고 또 길을 잘 길렀으니 이는 덕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어찌 성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아, 이 무슨 말이냐? 옛적에 자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는 성인은 내가 능하지 못하지만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자공이 말하기를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자이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어진 자이니 어질고로 지혜로우시니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공과 공자의 문답을 생각할 때 성인은 공자도 오히려 감히 자처하지 않은 것인데 내 어찌 감히 스스로 성인이라 하겠는가? 이 웬 말이냐?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자하, 자유, 자장은 모두 성인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여무, 민자, 안연은 전체적으로 성인을 따라갔지만 조금은 미약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자와 견주지 못하시다면 죄송하지만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 정도에 해당되겠습니까? 이들은 어질지만 우선은 비교하지 말고 놓아두거라. 스승 맹자를 한없이 높이고 싶었던 공손추는 공자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유학 내에서 맹자의 유상을 높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공자와 비견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맹자는 자신이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쉽게 자처하지도 않습니다. 백이와 이유는 어떻습니까? 라고 계속되는 질문에 맹자는 자신이 모델로 삼는 성인관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백이나 이윤이 행한 일은 나와는 도가 같지 않다. 섬기지 못할 임금이면 섬기지 아니하고 부리지 못할 백성이라면 부리지 아니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가 벼슬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물러나 숨은 사람은 백이었다. 반면에 누구를 섬긴들 내 임금이 아니겠는가 하며 임금의 신임을 얻으면 반드시 벼슬을 하고 누구를 부린들 내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며 백성을 얻으면 반드시 부려서 세상이 다스려져도 나아가 벼슬 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또한 나아가 벼슬 한 사람은 이윤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달랐다. 벼슬 할 만하면 벼슬 하고 그칠 만하면 물러나 그치고 오래 머물 만하면 오래 머물고 속히 갈 만하면 속히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옛날의 성인이라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함에 있어 이 세 사람을 잊지 못하였지만 나의 마음엔 공자의 나가고 물러남에 있어 고집함이 없었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마땅함을 배우기를 원한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이와 이윤이 공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동등하단 말입니까? 아니다. 백성이 생겨난 이후로 성인이 비록 많았지만 그 도덕과 사업이 성대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공자와 같은 분은 있지 아니하였다. 공자는 전무후무한 성인이라 할 것이지만 백이 이윤도 모두 성인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다. 가령 백리의 땅을 얻어서 임금이 되면 새 성인이 다 제후의 조회를 받고 천하를 통일하여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 가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거나 한 사람의 죄 없는 일을 죽이고서 천하를 얻을지라도 새 성인은 다 즐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같은 점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성인이란 쉽게 알 수 없지만 비교해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제하, 자공, 유약은 지식이 높고 밝아 성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만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제하는 예로부터 성인이라면 먼저 요순을 일컫지만 내 보건대 공자의 어짐은 요순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다. 요순은 도로서 천하를 다스려 당대의 공로가 있었지만 공자는 육경을 손질하고 그 도를 미루어 만세의 가르침을 남기셨다. 요순의 도는 공자를 얻지 않았다면 후세에 무엇을 근거로 말할 수 있겠는가? 자공도 이렇게 말했다.
예전 성인의 정치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예는 정치를 꾸미는 것이니 오늘날에 끼친 예를 보면 그 당시의 정치를 알 수 있다. 예전 성인의 덕은 멀지만 음악은 덕을 보여주는 것이니 오늘날에 끼친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의 덕을 알 수 있다. 백세를 이어온 임금을 등급지어 보건대 그 덕과 정치의 실상을 어길 수 없다. 백성이 있은 이래로 왕은 많았지만 만세에 공자에게 미칠 만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유약이 말하였다. 천지 사이에 어찌 백성만 그러하겠는가. 기린과 봉황이 신령스러워도 또한 금수요. 태산이 높고 하해가 깊어도 또한 산과 물이 모인 것이니 같은 종류라 말할 수 있다. 성인 또한 사람이지만 성인은 성품을 다해서 인류의 저 높은 곳에 있으니 여러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류 중에서 빼어나며 모인 중에서 더 높이 솟아난 것이 있지만 백성이 있은 이래로 공자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있지 않았다. 마지막은 공자 찬양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맹자는 공자의 학문과 덕성을 자신이 올곧이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르쳐 있었던 것이지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도, 도의에 짝하는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것도 실상은 모두 공자의 마음을 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내 소원은 성인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바로 성인 되는 지름길이라 권유하고 있습니다.